자,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석기 시대까지 이렇게 해봤죠. 자, 이번 시간에 먼저 문명의 우리 단원 제목은 이제 문명의 이렇게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따로 청동기라는 명칭이 없는데 왜냐하면 청동기와 문명의 발생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알려진 문명은 이제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 세계 각지에서 이렇게 문명이 발생을 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문명의 발생 자체를 청동기와 연계시켜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청동기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고, 물론 이제 우리는 세계사 과목이기 때문에 무슨 청동 어떤 과학적인 그런 거 청동이란 그 자체에 대해서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제 청동기가 되면서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 어떠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문명이 발생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교과서 보시면 세계 4대 문명이라고 나올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 교과서의 내용들이 논란의 여지가 학자들 사이에는 있어요. 세계 4대 문명이라고 하는 게 우리 그 유라시아 이 대륙만 이렇게 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 아메리카 대륙의 어떤 고대 문명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도 있고, 선생님이 앞에 말한 청동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명의 발생이 같은 의미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이제 터키, 시리아, 이제 지금의 이쪽 지역, 터키의 남부인데요. 이게 문명 어떤 이 존재하는데 이거는 청동이 아닌 석기시대다, 이렇게 주장이 되는 어떤 그런 유적도 존재를 하고, 사실 복잡해요. 근데 계속 강조하지만 그거를 다 이렇게 싣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고등학생이 아니라 세계사를 뭐 전문으로 공부하는 그런 게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교양으로서 이제 우리 전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 흐름을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쪽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이상하다, 내가 아는 것들이 안 나오네, 저게 좀 다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걸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선생님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그 시험에 나오고 또 학교에서 다루고 하는 내용은 이런 정도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지난 시간에 신석기 했었잖아요. 신석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죠? 그쵸. 바로 농경이에요, 농경.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럼 이 농사라는 게 어떤 특성이 있느냐? 자, 여담으로서 실강에서 말한, 그러니까 농경이라고 하죠, 그죠? 실강에서 말한 거 다시 한번 우리 짚어볼게요. 여러분 같으면 구석기 시대에 수렵 채집을 하면서 사는 거랑 이렇게 농사를 지으며 사는 거랑 어떤 생활이 더 풍족할 것 같아요? 예. 우리 아마 그 국어나 영어 본문에도 가끔씩 등장하는 본문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역사는 쭉 발전을 하는 거고 기술도 쭉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앞시대보다는 뒤시대가 좋겠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좋다 나쁘다가 조금 또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그러니까 짐승 잡아먹고 그 구석기 시대랑 뒤에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한 신석기, 그다음에 이제 청동기, 이 시대,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이게 이어지는데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말로 키 크고, 그죠? 몸짱이고, 어, 어느 쪽일까요? 네, 보통 다 농사 지으니까 먹을 거 많으니까 이쪽이 좋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구석기가 더 사람들 발굴된 유적 같은 걸 보면 더 사람들이 기골도 장대하고 더 건강했다고 지금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특히 충치라는 병, 그리고 이제 우리 허리 디스크 이런 거 있죠. 이런 많은 병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한 이후에 생겼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 수렵 채집 사회에서는 사실 충치를 포함한 이런 치과 질환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왜 선생님했는데요? 그래서 쌤이 지난 시간 강조했잖아요. 사람들이 와, 짐승보다 쌀이 더 맛있어, 이렇게 해서 한 거 아니에요. 예? 먹을 짐승이 없어서. 예, 다 잡아먹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인구 부양력이 고갈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면서 다 자식을 낳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데 정작 먹을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돌파구를 찾으면서 나온 게 바로 이 농경이거든요. 자,
농경의 장점은 안정적으로 상대적으로 구석기에 비해서 우리가 추수를 한 번 하면 그 추수했던 작물을 가지고 저장을 했다가 계속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계속 우리가 먹는 이걸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사냥은 그때그때 배고플 때 계속 잡아야 되니까요. 그 사냥은 무조건 시도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럼 이번 시간 청동기는 여전히 농경에서 이제 더 발전돼서 야 석기보다 이제 인류가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청동이 더 좋은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좀 나쁘게는 전쟁하는 용도도 쓰기도 하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 용도도 주로 제기로 많이 썼는데요. 이제 이 청동이라든가 나중에 나면 철기 이 금속재 어떤 도구가 농사짓는 데 사용되니까 훨씬 농경이 발전되는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한 결과물로 나타나는 게 바로 문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영어 시간에 배웠듯이 문명이라는 것 자체가 자, civilization, civilization 이거는 도시라는 거하고 연관되고 그죠? 원래 선생님이 이게 원상으로 city라는 거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문화라고 하는 culture 얘는 라틴어 cultura에서 왔다 해서 얘는 같은 어원이 우리 영어의 cultivation 즉 농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핵심이에요. 바로 우리 문명의 발생은요 이 두 가지 즉 도시와 그리고 농경이에요. 도시와 농경. 오늘날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좀 이상하죠? 선생님 도시에서 농사를 지어요? 농경이 발전하면서 도시가 발생하고 그 도시가 바로 문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해요? 자 도시가 생긴다는 건요 자 농경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안정적으로 식량이 공급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양이 많습니다. 짐승을 잡았을 때 우리 웬만한 뭐 돼지 한 마리 잡았을 때 우리 몇 명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노력이나 어떤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쌀 농사 뭐 벼농사 그리고 이제 밀 뭐 이런 작물들을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모두 지었겠죠. 그런데 이 생산량이 사람 먹는 걸 초과하게 되니까 다 생산에 이렇게 투입되지 않아도 먹는 게 충분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잉여 생산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걸 잉여 생산물이라고 하죠. 잉여 생산. 그래서 이 잉여 생산물을 소비하는 계층이 생겨납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뭐 예술가, 오늘날 치면 이런 거고 우리가 이제 세계사 이 과목에서 다루는 게 바로 어떤 종교를 관장하는 계층, 이제 신관 또는 뭐 제사장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 있죠. 다음에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방어하고 치안을 유지하는 사람들, 이제 군사 계통 사람들 있죠. 군인 오늘날로는 지금 군인이 될 겁니다. 이게 발전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배계층, 피지배계층 이런 게 생겨나게 돼요. 왕도 자기가 농사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이나 처음에는 이제 신관 우리 이제 재정일치 사회의 특성상 신관이 이렇게 신관 계층에서 왕이라든가 귀족이 이렇게 탄생하다가 이제 점점 어떤 그 사회 간의 충돌 같은 게 생겨나면서 군인들이 실권을 잡게 돼서 이제 군인 왕으로 이렇게 변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건 어느 나라 역사나 마찬가지고 우리도 아마 그 한국 사회 보면 사만 시대 이런 때 여러분들 잠시 나오는 내용 보면 그런 게 나올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계 4대 문명도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 여러분 더 자세하게 막 수메르 문명 막 이런 거 보면 이제 그 우리나라 말로 그 외국책을 번역을 할 때 신관 왕 하이픈 중간에 그어서 또 전사 왕 뭐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warrior king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지역들이 어디냐 바로 기본적으로 농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배계층이 발생을 하게 되고 되고요. 이 농사가 잘 돼야 되니까 세계 최초 문명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큰 강을 껴야 됩니다. 큰 강을 끼고 비옥해야 되죠. 기술이 낮을 때, 기술이 아직 지금같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땅이 비옥하지 않으면 생산하기 불리하니까 상당히 비옥한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큰 강을 낀 거고 여기 군인이 등장한다는 것도 어떻게 해요? 청동기하고 맞물려서 청동제 무기 사용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죠? 청동제 무기. 그리고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신관들도 어떻게 해요? 청동으로 제기를 만들면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어떤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강을 끼고 우리가 최초로 발생한 문명들이 우리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에 따르면 이집트 문명, 즉 나일강 유형. 다음에 강이 하나가 아닌 요게 이제 가장 최초라고 보는 건데요. 방금 쌤이 얘기했던 수메르 문명 뭐 이런 게 여기서 탄생합니다. 가장 더 오래돼요. 그래서 이게 티그리스, 영어로는 타이그리스라고 있는데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강이 두 개입니다. 티그리스 강이 따로 있고 유프라테스 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비옥한 평야지대에서 문명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요걸 이제 우리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서 발생하고 요거를 우리가 합쳐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이렇게 일컫게 됩니다. 다음에 우리 이제 좀 동양 쪽으로 오면요, 우리 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발전된 문명, 인도 쪽에 있죠. 그래서 인더스 문명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중국, 황하강을 이렇게 사실 하 자체가 강이라는 뜻인데요. 어쨌든 황하 문명이 있습니다. 황하 문명. 네, 이렇게 4개 문명. 이제 이 이외에 뭐 선생님 저는 뭐 옛날 무슨 문명 어디서 막 뭐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이제 뭐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가 되고 또 대학교에서도 또 다루기도 하지만 고등학교에서 다룬 내용은 이제 수십 년 전에 정립된 그런 내용으로 간략하게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 4개 문명을 최초라고 보고 4대 문명이라고 일컫게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4대 문명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